안녕하세요. 저는 60대 후반의 안승자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쩌면 제 얼굴에 침뱉기일 수도 있으나 힘들었던 이야기를 나누며 많은 분들과 공감하고 또 위로를 받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그걸 다 알아냈냐고 묻더군요. 67살 늙은 할미가 그것도 요즘 젊은 것들 하는 스마트폰이니 뭐니 하는 것도 잘못 다루는 사람이 어떻게 그 교활한 것들을 다 잡아냈냐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내가 그 애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말이에요. 우리 며느리 정미를요. 처음 우리 서기가 정미를 데려왔을 때가 기억나네요. 5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한 애였어요. 얼굴은 좀 차가운 인상이었지만 웃을 때는 눈이 초승달 모양으로 예쁘게 휘어지는 게 매력 있더라고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김정미라고 해요. 그렇게 공손하게 인사를 하는데 목소리도 차분하고 예의가 발라서 첫인상이 좋았습니다. 우리 서기가 좋다는 여자니까 나도 좋을 수밖에요. 아들이 행복해 보이는데 엄마가 뭐라 하겠어요? 결혼 준비하는 동안에도 정미는 참 괜찮은 애였어요. 시어머니한테 이것저것 물어보고 우리 집안 예절도 배우겠다고 하고 요즘 젊은 애들이 그런 거 신경 쓰나 싶었는데 정미는 달랐어요. 명절 음식 만드는 법도 배우고 싶다고 해서 내가 직접 가르쳐 줬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그래, 정미야. 그렇게 하면 돼. 우리 며느리 손재주가 좋네. 그렇게 정미를 칭찬해주면 정미는 수줍게 웃곤 했어요. 진짜 예쁜 며느리를 얻었다 싶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정미는 좋은 며느리였어요. 10년 전 남편을 떠나보내고 홀로 살던 제가 가여웠는지 먼저 같이 살자 하더군요. 내 건강도 챙겨줬어요. 내가 허리가 안 좋다고 하면 파스를 사다 주고 소화가 안 된다고 하면 소화제를 챙겨주고요. 서기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바쁜 편이었습니다. 중소기업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데 일이 손이 많이 가요. 그래서 정미가 나를 자주 챙겨주는 게 더 고마웠어요. 아들은 바쁘니까 며느리라도 효도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미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가져왔어요.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정미가 내 손을 잡고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만의 소식이었거든요. 정말이야, 정미야? 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지금 7주래요. 나는 정미를 꼭 껴안았습니다. 우리 집안에 새 생명이 온다니, 내가 할머니가 된다니, 그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서기는 알아? 아직이요. 오늘 저녁에 말하려고요. 어머니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 말에 나는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먼저 생각해 주다니. 이렇게 착한 며느리가 어디 있나 싶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서기한테 해외 프로젝트 건이 들어온 거예요. 큰 건이었어요. 성공하면 회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였지만 6개월간 동남아에 상주해야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서기는 고민이 많았어요.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할까? 정미 혼자 두고 갈 수가 있나? 서가, 기회는 다시 안 와. 정미는 내가 챙길 테니까 너는 일 걱정이나 해. 정미도 괜찮대요? 그럼 며느리도 내가 일 잘 되길 바라지. 애기 아빠가 열심히 벌어야 애기 키우지. 결국 서기는 출장을 가기로 했습니다. 정미도 흔쾌히 이해해줬어요. 오빠, 다녀와요. 저랑 아기는 어머니가 계시니까 걱정 마요. 서기가 떠나던 날 공항까지 다 같이 갔습니다. 정미는 서기 손을 꼭 잡고 눈물까지 글썽이더라고요. 보고 싶을 거예요. 나도. 전화 자주 할게. 몸조리 잘하고. 그렇게 서기는 떠났습니다. 6개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에요.
하지만 임신부한테는 중요한 시간이죠. 나는 다짐했습니다. 아들이 없는 동안 며느리를 내 딸처럼 챙기자고. 처음 한 달은 정말 그랬어요. 저는 정미의 식사를 챙기고 병원에도 같이 다녔습니다. 정미가 입덧한다고 하면 생강차를 끓여주고 속이 메스껍다고 하면 매실청을 타주고요. 어머니가 계셔서 든든해요. 오빠 없어도 무섭지 않아요. 정미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나는 뿌듯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달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미의 외출이 잦아진 거예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임산부도 답답하면 나가서 바람 쐬어야지.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지잖아요. 또 엄마가 즐거운 게 태교에도 좋다고 하고요. 어머니, 오늘 친구 만나고 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저녁은 먹고 오니? 네, 밖에서 먹을게요. 그렇게 나가는 정미를 보면서도 나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도 만나야지 뭐. 임신했다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답답하죠. 그런데 한 번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정미가 외출했다가 돌아왔는데 화장을 다시 하고 온 거예요. 그것도 아주 정성스럽게요. 산책을 했다면 화장이 지워졌을 텐데 오히려 더 진하게 화장을 하고 돌아왔어요. 이상하네. 그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외출할 때 화장 안 하고 못 나가잖아요. 그냥 화장 지워진 게 싫어서 고쳤겠거니 했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어느 날 저녁, 정미가 집에 왔는데 가방에서 뭔가 떨어졌어요. 작은 플라스틱, 카드 같은 거였어요. 나는 그냥 주워서 주려고 했죠. 정미야, 이거. 그런데 그걸 보는 순간 정미 얼굴이 확 굳더라고요. 화들짝 놀라면서 내 손에서 낚아채듯 가져가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너무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나는 그게 뭔지 잘 보지도 못했는데 정미는 그걸 재빨리 가방 안쪽 깊숙이 넣어버렸습니다. 이상했어요. 뭔가 숨길 게 있는 사람의 반응이었어요. 그날 밤 나는 잠이 안 왔습니다. 자꾸 정미의 그 표정이 떠올랐어요. 왜 그렇게 놀랐을까? 그냥 카드였는데. 신용카드? 아니면 멤버십 카드? 그런 거라면 굳이 그렇게 숨길 이유가 없잖아요. 다음 날부터 나는 정미를 조금 더 유심히 보게 됐습니다. 의심해서가 아니라 그냥 뭔가 신경 쓰여서요. 그리고 알게 됐어요. 정미가 전화를 받을 때 꼭 다른 방으로 들어간다는 걸요. 거실에서 휴대폰이 울리면 잠깐만요 하고는 안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통화를 해요. 그것도 목소리를 낮춰서요. 처음엔 친구 전화겠지 했어요. 여자들끼리 사적인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너무 자주 그러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방으로 들어가서 통화하고 나와요. 누구 전화야? 아, 친구요. 별거 아니에요. 그렇게 대답하는 정미의 얼굴에 살짝 긴장한 기색이 보였어요. 미소를 짓고 있지만 눈은 웃지 않는 그런 표정이요. 나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임신한 며느리를 의심하다니 나쁜 시어머니 같은 거 아닌가? 그렇게 자책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리 집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어머니, 저 민호예요. 강민호. 우리 석이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그 아이였습니다.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예요. 석이랑 둘도 없는 친구였고 우리 집에도 드나들며 밥을 먹던 애였어요. 나도 민호를 어릴 때부터 봐왔으니까 그냥 우리 집 식구 같았죠. 어머, 민호 왔구나. 문을 열자 환하게 웃는 민호가 서 있었어요. 38살이 됐지만 여전히 잘생긴 얼굴이었어요. 민호는 의사였습니다. 성형외과를 개업해서 요즘 잘 나가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서기도 없는데 정미 씨랑 어머니 좀 챙겨드려야겠다 싶어서요. 어머,
그래. 고맙다. 민호야. 들어와. 민호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어요. 비싼 과일들이 그득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건강은 어떠세요? 정미 씨는요? 나야 뭐 그저 그렇지. 늙으니까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아. 정미는 요즘 태교한다고 바빠. 아, 정미 씨 임신하셨다며요? 축하드려요. 그래. 우리 석이가 아빠 된대. 근데 민호야. 너는 결혼 안 해? 나이가 이젠. 에이, 어머니. 저는 아직 일이 바빠서요. 병원도 이제 막 자리 잡았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미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누가 왔어요? 정미가 거실로 나오다가 민호를 보고 멈칫했어요. 그리고는 표정이 묘하게 변하더라고요. 놀란 것 같기도 하고 당황한 것 같기도 하고. 민호 씨? 정미 씨, 오랜만이에요. 둘이 서로 쳐다보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느낌이에요. 서로를 처음 보는 사이 같지 않은, 너무 익숙한 사이처럼 보이는. 민호가 우리 챙기러 왔대. 착하지? 네, 감사하네요. 정미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았어요. 긴장했을 때 나오는 목소리였습니다. 정미 씨, 임신하셨다며요? 축하드려요. 몸은 좀 어떠세요? 괜찮아요. 어머니가 잘 챙겨주셔서. 그래도 병원 가실 때 불편하시죠? 제가 필요하면 병원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석이 부탁도 있고 하니까 제가 잘 챙겨야죠. 괜찮아요. 저희가 정미야, 민호가 그러는데 좋은 거 아니야. 병원 갈 때 민호한테 부탁하자. 나는 그때 정말 몰랐어요. 민호가 왜 이렇게 우리를 챙긴다는 건지. 그냥 형제 같은 친구니까 그러는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호가 자주 집에 들렀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왔어요. 과일도 사오고 임산부한테 좋다는 영양제도 사오고요. 어머니, 이거 정미 씨 드시라고요. 산모 영양제예요. 어머, 고맙다. 민호야, 내가 왜 이렇게까지. 석이 없으니까 제가 챙겨야죠. 석이한테도 말했어요. 제가 잘 챙기고 있다고. 석이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석아, 민호가 자주 오던데. 네. 엄마, 민호한테 부탁했어요. 제가 없으니까 엄마랑 정미 좀 챙겨달라고. 그래? 민호 참 좋은 친구다. 민호는 제 형제나 다름없어요. 엄마, 민호한테 불편한 거 있으면 편하게 말씀하세요. 나는 안심했습니다. 아들이 부탁한 거구나. 민호가 우리를 챙기는 게 이상한 게 아니구나. 하지만 뭔가 계속 신경 쓰였어요. 민호가 올 때마다 정미의 표정이 묘했거든요. 반가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불편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둘이 있을 때 대화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오랜만에 만난 사이 같지 않았어요. 어느 날, 민호가 정미를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고 했어요. 오늘 산부인과 검진 날이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괜찮아요. 제가 아니에요. 어머니도 편찮으신데 같이 나가시면 힘드시잖아요. 정미 씨만 모시고 갈게요. 정미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고맙습니다. 둘이 나가는 걸 보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민호가 정미 팔을 살짝 잡아주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조심스럽게, 하지만 익숙하게요. 그날 저녁, 정미가 돌아왔을 때 물어봤어요. 병원은 어땠어? 네, 괜찮대요. 아기도 건강하고. 민호가 잘 챙겨주던? 네, 친절하시더라고요. 정미 얼굴이 살짝 붉어졌어요. 그냥 고마워하는 표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뭔가 달랐어요. 나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계속 뭔가 찜찜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아니면 정말 뭔가 있는 건가? 며칠 뒤였습니다. 한밤중에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어요. 나이 들면 밤에 소변이 자주 마려워지거든요. 복도를 지나는데 정미방에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어요.
아직 안 잤나? 문틈으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미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나는 그냥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말이 발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당신 애인데 뭐. 석이 오빠는 아무것도 몰라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당신네? 석이 오빠는 아무것도 몰라? 나는 숨을 죽이고 문 앞에 섰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터질 것 같았어요. 계좌 이체는 조금씩 해야 돼요. 한꺼번에 하면 눈치챌 수 있으니까. 어머니, 약 먹이면 멍하니 계셔서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6개월이면 충분해요. 오빠 돌아오기 전에 다 정리하면 돼요.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몸을 돌려 내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걷기도 힘들었어요. 침대에 앉아서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약을 먹인다고? 나한테?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정미가 나한테 매일 챙겨주던 게 떠올랐어요. 혈압약이라고 주던 그 작은 알약들. 나는 의심 없이 먹었어요. 며느리가 챙겨주는데 고마운 마음으로 먹었어요. 그게 혈압약이 아니었다고? 새벽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계속 정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당신 애인데 뭐. 당신, 그게 누구일까? 아니, 알고 있었어요. 본능적으로요. 민호, 강민호, 우리 석이 친구. 내가 어릴 때부터 봐온 그 아이. 아니야, 아닐 거야. 하지만 모든 게 맞아떨어졌어요. 정미가 민호를 볼 때의 그 표정. 둘이 너무 자연스러운 것. 민호가 너무 자주 오는 것. 다음 날 아침, 정미가 평소처럼 약을 가져왔어요. 어머니, 혈압약 드세요. 나는 그 작은 알약을 보며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받았습니다. 고맙다, 정미야. 물과 함께 입에 넣는 척 했어요. 하지만 혀 밑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정미가 돌아서자마자 냅킨에 뱉어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정미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나는 그 약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뭘까? 확인해 봐야 한다. 그날 오후, 정미가 외출한 틈을 타서 나도 집을 나섰어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약국이 있었어요. 거기 약사 선생님은 나보다 10살 어리지만 3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예요. 약사님, 이게 무슨 약인지 좀 봐주실래요? 어머, 사모님, 이게 왜? 그냥 좀 궁금해서요. 약사 선생님이 약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이거 혈압약이 아닌데요. 예? 수면 진정제예요. 그것도 꽤 강한 거. 여기 각인 보세요. 이건 일반적으로 처방하는 약이 아니에요. 그럼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계속 먹으면 졸리고 멍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심하면 치매 증상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정미가, 우리 며느리가. 나를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기억나지 않아요. 어떻게 걸어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정미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하는 거지? 그리고 민호는? 둘이 무슨 계획을 하는 거지? 그날 밤부터 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먼저, 절대 들키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정미와 민호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았으니까요. 약 먹이면 멍하니 있는 늙은이. 그렇게 보이면 돼요. 다음 날부터 나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정미가 약을 주면 받아서 먹는 척 했어요. 실제로는 화장실 가서 변기에 버렸지만요. 그리고 일부러 멍한 표정을 지었어요. 천천히 움직이고, 말도 더듬거리고, 같은 말을 반복하고. 정미야, 밥 먹었더라? 어머니, 아까 드셨잖아요. 그랬어? 내가 먹었구나.
나이 먹으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정미 얼굴에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어요. 약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병원 가보실까요? 아니야,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며칠 뒤 민호가 또 왔어요. 어머니, 어떠세요? 어머, 누구야? 아, 민호? 민호 왔구나. 나는 일부러 민호를 못 알아보는 척 했어요. 민호 얼굴에 살짝 놀란 표정이 지나갔어요. 어머니, 저예요. 민호. 아, 그래, 그래. 민호, 우리 석이 친구. 민호가 정미를 쳐다봤어요. 정미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눈빛으로 뭔가 신호를 보냈어요. 괜찮아. 계획대로 되고 있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두 사람은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나는 안방에 있었지만 문을 살짝 열어두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효과가 있는 것 같아. 민호 목소리였어요. 그러게. 요즘 정말 멍해지셨어. 같은 말 계속 반복하시고. 완벽해. 이 상태면 나중에 증언 능력 없다고 할 수 있어. 근데 오빠 돌아오면 어떡해? 눈치챌까봐. 걱정 마. 나한테 좋은 변호사 있어. 치매 진단서 받으면 어머니 증언은 법적 효력이 없어. 그리고 우리가 어머니 모시느라 고생했다고 하면 되지. 그래도 불안해. 정미야,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 이제 포기 못해. 석이 계좌에서 이미 3억을 빼냈고, 아이도 내 아이고, 이제 돌아갈 수 없어.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3억. 우리 석이가 힘들게 번 돈. 사업 자금으로 모아둔 돈. 그리고 석이 돌아오면 투자 실패했다고 하면 돼. 내 명의 회사로 넘긴 거니까 추적도 어려워. 변호사가 서류 완벽하게 만들었어. 애는 어떡해? 낳고 나서 이혼 소송 걸어. 넌 이미 임신 중이고 남편이 출장으로 방치했다고 주장하면 돼. 위자료도 받아내고 그럼 우리 당연히 결혼하지. 그 돈 갖고 외국 가면 돼. 미국이든 캐나다든 새로 시작하는 거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토할 것 같았어요. 우리 석이가 그렇게 믿던 친구. 어릴 때부터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밥을 먹던 아이. 그 아이가 이런 짓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미. 나를 어머니라고 부르던 그 애가. 나는 방으로 들어가서 베개를 입에 대고 울었어요. 소리 내서 울 수가 없었어요. 들키면 안 되니까요. 한참을 울고 나니 머리가 좀 맑아졌어요. 울어봤자 소용없어요. 지금 필요한 건 눈물이 아니라 증거예요. 나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디지털 카메라를 꺼냈어요. 10년 전에 석이가 선물로 사준 건데 몇 번 써보다가 어려워서 서랍에 넣어뒀던 거예요. 사용법을 배워야 했어요. 다음 날 정미가 외출했을 때 도서관에 갔어요. 젊은 사서에게 부탁했습니다. 저기, 이 카메라 사용법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친절한 아가씨가 1시간 넘게 카메라 사용법을 가르쳐 줬어요. 사진 찍는 법, 동영상 찍는 법, 녹음하는 법. 감사합니다. 손주 사진 찍으려고요. 집에 돌아와서 몇 번 연습했어요. 손이 떨려서 잘 안 됐지만 계속 하다 보니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며칠 뒤 기회가 왔어요. 정미가 외출한다고 했어요. 병원 간다고요. 하지만 화장을 너무 진하게 하고 좋은 옷을 입었어요. 병원 가는 사람 차림이 아니었어요. 다녀올게요. 어머니, 그래, 조심히 다녀와. 정미가 나간 지 10분쯤 지나서 나도 집을 나왔어요. 정미 차를 따라가려고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저 앞에 하얀 차 보이시죠? 저 차 따라가 주세요. 기사님이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따라가 주셨어요. 정미 차는 시내를 벗어나 한적한 곳으로 향했어요. 고급 레스토랑이 있는 곳이었어요. 요금을 지불하고 내렸어요. 정미는 레스토랑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있었어요. 나는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 숨어서 지켜봤어요. 정미가 차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잠시 후 다른 차 한 대가 들어왔어요.
민호가 차에서 내리자 정미가 달려가서 민호 품에 안겼어요. 둘은 한참을 그렇게 껴안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카메라를 들었어요. 셔터를 눌렀어요. 사진이 찍혔어요. 한 장, 두 장, 세 장. 둘은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어요. 나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창가 자리로 안내했어요. 다행히 정미와 민호가 앉은 자리가 보이는 곳이었어요. 둘은 구석진 자리에 마주 앉아 있었어요. 나는 메뉴판으로 얼굴을 가리고 두 사람을 지켜봤어요. 민호가 정미 손을 잡았어요. 정미는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어요. 그 표정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우리 석이한테는 한 번도 그렇게 웃어준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휴대폰을 꺼내서 녹음 기능을 켰어요. 도서관에서 배운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 쪽으로 살짝 가까이 다가갔어요. 애기 이름은 뭐로 할까? 민호 목소리가 들렸어요. 당신이 지어줘요. 우리 아들인데 내가 지어야지. 아들이면 좋겠어요. 당신 닮으면 석이한테 미안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우린 진짜 사랑하니까. 나는 구역질이 날 뻔했어요. 사랑. 저게 사랑이라고? 오빠 돌아오면 정말 이혼 소송할 거야? 당연하지. 변호사가 다 준비해뒀어. 넌 임신 중인데 남편이 6개월이나 방치했다고 주장하면 돼. 게다가 시어머니가 치매 증상 보이는데 제대로 케어 안 해줬다고 하면 위자료 더 받아낼 수 있어. 근데 어머니는 정말 치매 맞을까? 약이 효과가 있는 건지. 내가 약 처방한 건데 당연히 효과 있지. 계속 먹이면 진짜 치매처럼 돼. 그럼 법정에서 증언 능력 없다고 인정받을 수 있어. 돈은 다 빼냈어? 응. 석이 회사 계좌에서 조금씩 빼서 4명의 페이퍼 컴퍼니로 넘겼어. 총 4억 정도. 이 돈이면 미국 가서 새로 시작하기 충분해. 4억. 우리 석이가 10년 넘게 모은 돈. 계약서는? 다 만들어뒀어. 석이 도장도 찍혀 있고 투자 명목으로 돈 빌린 거로 되어 있어. 나중에 사업 실패했다고 하면 돼. 완벽하네. 물론이지. 나 의대 다닐 때부터 이런 거 배웠어.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법. 석이가 날 너무 믿고 있으니까 미안하긴 하지만 일이 수월했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증거가 더 필요했으니까요.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두 사람이 일어났어요. 나도 서둘러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주차장에서 두 사람이 다시 한번 껴안았어요. 민호가 정미 배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아들 건강하게 자라야 해. 당신 닮아서 잘생길 거예요. 민호가 정미에게 키스했어요. 나는 그 장면을 다 찍었어요. 사진도, 동영상도.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정미보다 먼저 도착해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1시간 뒤 정미가 돌아왔어요. 다녀왔어요. 어머니, 왔어. 병원은 어땠어? 괜찮대요. 아기도 건강하고요. 거짓말. 태연하게 거짓말하는 얼굴을 보며 나는 미소 지었어요. 역겹고 더러웠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며 마구 때려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파르르 떨리는 입꼬리를 필사적으로 숨겼습니다. 다행이네. 배고프지? 저녁 먹자. 네, 어머니. 그날 밤 나는 카메라에 담긴 사진과 동영상들을 확인했어요. 녹음된 대화도 다시 들어봤어요. 증거는 충분했어요. 하지만 아직 부족했어요. 서류가 필요했어요. 민호가 말한 그 계약서, 페이퍼 컴퍼니 서류들. 다음 날 정미가 외출한 틈을 타서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서재는 석이가 집에 있을 때 쓰던 방이에요. 회사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는 곳이죠. 서랍을 하나하나 열어봤어요. 조심스럽게 원래 있던 자리가 바뀌지 않게요. 세 번째 서랍 맨 아래에서 파일 하나를 발견했어요. 잠겨 있었어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어요. 부엌으로 가서 드라이버를 가져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를 풀려고 했어요. 한참을 애쓴 끝에 딸깍 소리와 함께 열렸어요. 파일 안에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계약서,
투자 계약서였어요. 서기 이름으로 된 계약서. 민호 명의 회사에 4억을 투자한다는 내용. 서기 도장도 찍혀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필체가 서기 필체가 아니었어요. 서기 글씨는 내가 알아요. 20년 넘게 봐왔으니까요. 이건 다른 사람 글씨였어요. 정미 필체였어요. 위조된 서류였어요. 다른 서류들도 있었어요. 페이퍼 컴퍼니 등록 서류, 계좌 이체 내역들, 전부 사진으로 찍었어요. 한 장 한 장 빠짐없이요. 그리고 원래대로 정리해서 넣었어요. 자물쇠도 다시 채웠어요. 이제 증거는 충분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안 돼요. 도움이 필요했어요. 다음 날 정미가 외출했을 때 박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박 변호사, 30년 지기 친구예요. 승자야, 오랜만이야. 그런데 안색이 안 좋아 보이네. 무슨 일 있어? 은주야, 나는 그 자리에서 울어버렸어요. 친구 앞에서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승자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한참을 울고 나서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정미와 민호 이야기, 약 이야기, 돈 빼돌린 이야기, 아기 이야기까지. 은주는 점점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정말이야? 여기 증거들이야. 카메라에 담긴 사진과 동영상, 녹음 파일, 그리고 서류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은주는 한참을 말없이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승자야, 이거 큰일이야. 나도 알아. 그래서 내 도움이 필요해.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야. 횡령이고, 문서위조고, 사기야. 형사처벌 대상이야. 경찰에 신고해야 해? 그래야지. 하지만 서기는 알아? 아직 모르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서기한테 연락해. 당장 돌아오라고.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마. 정미나 민호한테 절대 눈치채이면 안 돼. 알았어. 그리고 승자야, 당분간 약은 절대 먹지 마. 정미가 주는 거 전부 버려. 알겠지? 응. 그렇게 하고 있어. 증거들은 내가 보관할게. 사본도 만들어두고, 넌 집에 가서 평소처럼 행동해.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한 할머니처럼. 그래. 고마워, 은주야. 사무실을 나서는데 은주가 나를 껴안았어요. 승자야, 힘내. 우리가 꼭 이길 거야. 그 말이 힘이 됐어요. 집에 돌아와서 서기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서가, 중요한 일이 있다. 다음 주 토요일까지 꼭 돌아와라. 정미한테는 비밀이다. 1시간 뒤 서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급한 일? 응. 내가 와야 해. 직접 봐야 할 일이야. 엄마 목소리가 이상한데. 괜찮아? 괜찮아. 그냥 빨리 와. 알았어. 다음 주 토요일에 잠깐 갈게. 정미한테는 비밀이라고? 응. 깜짝 선물 줄 거니까. 알겠어. 엄마.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일주일. 일주일만 버티면 돼요. 그 일주일이 참 길었어요. 매일 정미가 주는 약을 먹는 척하고 버렸어요. 멍한 척하고, 같은 말 반복하고, 기억 못하는 척했어요. 어머니, 어제 민호 씨 오셨던 거 기억나세요? 민호가 왔었어? 언제? 어제요, 어머니. 그랬구나. 기억이 안 나네. 정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민호도 몇 번 더 왔어요. 올 때마다 두 사람은 거실에서 속닥거렸어요. 나는 민호가 올 때마다 방에 있는 척하면서 모든 대화를 몰래 녹음했어요. 내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였던 건지 그 둘은 점점 대담하게 행동했어요. 빨리 우리 아기랑 자기랑 셋이 살고 싶다. 응. 나도 오빠. 이제 어머니랑 둘이 있는 것도 지긋지긋해. 조금만 참아. 조금만 견디면 모든 게 우리 거야. 그렇게 토요일이 다가왔어요. 그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씻고, 제일 좋은 옷을 입었어요. 화장도 했어요.
정미가 놀란 얼굴로 물었어요. 어머니, 왜 그렇게 단정하게 입으세요? 그냥 기분이 좋아서. 아, 네. 오후 2시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엄마, 다녀왔어요. 서기 목소리였어요. 문을 열자 서기가 서 있었어요. 넉 달 만에 보는 우리 아들. 많이 야위었더라고요. 서가. 엄마, 보고 싶었어요. 서기가 나를 안았어요. 나는 그 품에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오빠. 정미가 놀라서 나왔어요. 정미야, 다녀왔어. 왜 갑자기 연락도 없이. 엄마가 오라고 하셔서. 급한 일 있다고. 정미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급한 일이요? 응. 엄마, 무슨 일인데? 나는 서기를 보며 말했어요. 서가, 앉자. 할 얘기가 있다. 거실 소파에 다 같이 앉았어요. 서기는 정미 옆에, 나는 맞은편에. 엄마,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진지하신데? 서가, 엄마가 너한테 보여줄 게 있다. 테이블 위에 태블릿 PC를 꺼내놨어요. 은주가 빌려준 거예요. 사진과 동영상을 다 옮겨놨어요. 이게 뭐예요, 엄마? 보면 알아.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 레스토랑 주차장이 나왔어요. 정미가 민호 품에 안기는 장면. 서기 얼굴이 굳었어요. 엄마, 이게 끝까지 봐. 동영상이 계속 재생됐어요. 둘이 키스하는 장면. 레스토랑 안에서 손잡고 있는 장면. 그리고 녹음된 대화가 흘러나왔어요. 애기 이름은 뭐로 할까? 당신이 지어줘요. 우리 아들인데 내가 지어야지. 서기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정미는 새하얗게 질려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앉아, 서가. 아직 더 있어. 다음 녹음이 재생됐어요. 민호와 정미가 돈 이야기하는 부분. 서기 회사 계좌에서 조금씩 빼서 4명의 페이퍼 컴퍼니로 넘겼어. 총 4억 정도. 서기가 휘청거렸어요. 4억. 계약서도 있어. 위조된 거지만. 태블릿에 계약서 사진을 띄워줬어요. 이거 내 도장인데 나는 이런 계약서 쓴 적 없어. 당연하지. 정미가 위조한 거니까. 서기가 정미를 돌아봤어요. 정미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오빠, 이건 뭐라고 변명할 거야? 응. 서기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라 슬퍼서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민호랑 바람 핀 거야? 정미가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해. 미안해요. 미안해. 그게 끝이야? 내 친구랑, 내 제일 친한 친구랑 그랬어? 서기가 주저앉았어요. 소파에 털썩 앉더니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그리고 애는 민호 애야? 정미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대답이었죠. 내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나는 그렇게 기뻐했는데. 서기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나는 계속 말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요. 서가, 그것뿐만이 아니야. 정미는 나한테 약을 먹였어. 약? 혈압약이라고 속이고 수면 진정제를 먹였어. 나를 치매 환자처럼 만들려고. 뭐? 서기가 정미를 쳐다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왜? 왜 그런 짓을 해? 증언 능력을 없애려고. 내가 대신 대답했어요. 나중에 재판할 때 내가 증언 못하게. 치매 환자 말은 법정에서 효력이 없으니까. 재판. 응. 정미와 민호는 계획했어. 너한테서 돈 빼돌리고, 이혼 소송 걸고, 위자료 받아내고, 그 돈 가지고 외국 가서 살려고. 서기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너무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들어서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았어요. 민호는 뭐래? 아직 민호는 몰라. 내가 온 거.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다들 깜짝 놀라서 문을 쳐다봤어요. 나는 미소 지었어요.
내가 부른 사람들이야. 문을 열었어요. 은주 변호사와 경찰 2명이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안승자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경찰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정미를 보더니 말했어요. 김정미 씨 맞으십니까? 네. 횡령, 문서 위조, 상해 혐의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변명은 경찰서에서 하시죠. 경찰이 정미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오빠! 오빠! 정미가 서기를 불렀지만 서기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강민호 씨 체포를 위해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병원이요. 성형외과. 내가 주소를 알려줬어요. 경찰이 정미를 데리고 나갔어요. 정미는 계속 뒤돌아보며 서기를 불렀지만 서기는 끝까지 외면했어요. 문이 닫히고 거실에는 나와 서기와 은주만 남았어요. 서기가 소파에 그대로 앉아서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 내서 아이처럼. 엄마. 엄마. 나는 서기 옆에 앉아서 등을 쓰다듬어 줬어요. 괜찮아, 서가. 다 지나갈 거야. 민호가 그럴 줄은. 형제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몰랐어. 내가 어릴 때부터 키운 애인데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서기가 다 울고 나서야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어떻게 알았어요? 우연히 알게 됐지. 그리고 증거를 모았어. 혼자서요? 은주가 도와줬어. 은주가 서기에게 말했어요. 지석 씨, 힘드시겠지만 정신 차려야 해요. 앞으로 재판 준비해야 하고 빼돌린 돈도 찾아야 하고 돈은 얼마나 빼갔어요? 약 4억 정도. 하지만 추적이 가능해요. 민호명의 페이퍼 컴퍼니로 넘어갔으니까 계좌 동결 신청했고 회수 절차 밟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증거를 완벽하게 모아주셔서 일이 수월해요. 정말 대단하세요. 서기가 나를 봤어요. 엄마, 혼자 얼마나 힘드셨어요? 괜찮아. 엄마니까 할 수 있었어. 정미가 엄마한테 약을 그것도 모르고 저는 내 잘못이 아니야. 아무도 예상 못했어. 서기가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출장을 가서 아니야. 내가 일하러 간 건 당연한 거야. 잘못한 건 그 애들이지. 며칠 뒤 민호도 체포됐어요. 병원에서 환자 진료하다가 경찰이 와서 데려갔대요. 재판은 한 달 뒤에 시작됐어요. 나는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법정에 서는 게 처음이라 떨렸지만 은주가 옆에 있어서 힘이 났어요. 증인, 피고가 무엇을 했는지 증언해 주시겠습니까? 네. 며느리 김정미는 제게 수면 진정제를 먹였습니다. 혈압약이라고 속이고요. 저를 치매 환자처럼 만들어서 나중에 증언 능력을 없애려고 한 겁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약사에게서 받은 감정서를 제출했어요. 정미 변호사가 물었어요. 증인께서는 현재 건강하신 것 같은데 약을 실제로 복용하셨습니까? 복용하는 척하고 버렸습니다. 의심이 들어서요. 의심이 들었다는 건 피고를 믿지 않았다는 뜻 아닙니까? 아닙니다. 처음엔 믿었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행동이 점점 수상해져서 확인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전화를 받을 때마다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통화했어요. 외출할 때 화장을 너무 진하게 했고요. 그리고 우연히 밤에 통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당신 애인데 뭐, 서기 오빠는 아무것도 몰라요라고 했어요.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민호 재판도 있었어요. 피고는 피해자의 친구이자 의사로서 신뢰관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검사가 말했어요. 피고는 직접 수면 진정제를 처방해서 피해자 모친에게 먹이도록 했고 의사라는 직업을 이용해 증거를 인멸하려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총 4억 원을 빼돌려 자신 명의 페이퍼 컴퍼니로 이전했습니다. 변호인, 할 말 있습니까? 민호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피고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반성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피고는 의사로서의 윤리를 저버렸고 친구를 배신했으며 노인 학대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판결이 나왔어요. 정미는 징역 5년, 민호는 징역 7년. 돈은 대부분 회수했어요. 은주가 잘 처리해줬어요. 재판이 끝나고 서기와 집으로 돌아왔어요. 서기는 많이 야위었어요. 한 달 사이에 10kg은 빠진 것 같았어요. 엄마, 저녁 먹어요. 응, 그래야지. 밥상을 차려놓고 마주 앉았어요. 맛없지? 아니에요. 엄마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서기가 억지로 웃었어요. 서가, 네. 엄마, 괜찮아질 거야. 네. 시간이 걸리겠지만 넌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 다 잃을 뻔했어요. 내가 내 아들인데 내가 지켜줘야지. 서기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고마워요. 울지 마. 밥이나 먹어. 민호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나도 몰랐어. 그 애를 어릴 때부터 봤는데 사람을 잘못 봤어요. 친구도, 아내도. 다음엔 잘 보면 되지. 다음이 있을까요? 당연하지. 넌 아직 젊잖아. 서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서기는 회사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처음엔 힘들어했지만 점차 회복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서기가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누구야? 회사 직원이에요. 이수진이라고. 수줍게 웃는 여자였어요. 정미보다 수수한 인상이었지만 눈빛이 맑았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수진이라고 해요. 그래요. 들어와요. 셋이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수진이는 조용한 성격이었어요. 말이 많지 않았지만 서기를 보는 눈빛이 따뜻했어요. 서기가 화장실 간 사이 수진이에게 물었어요. 우리 서기 어때요? 좋은 사람이에요. 서기가 결혼했었던 거 알아요? 네. 들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의 지석 씨가 좋아요. 나는 수진이가 마음에 들었어요.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서기가 돌아왔을 때 말했어요. 서가, 수진 씨 괜찮은 분 같은데? 서기가 얼굴을 붉혔어요. 다음에 또 데려와. 밥 먹으러. 네. 엄마, 1년이 지났어요. 서기와 수진이 결혼했어요. 조촐한 결혼식이었어요. 식장에서 서기가 내 손을 잡았어요. 엄마. 이번엔 행복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수진이는 좋은 애야. 엄마 눈으로 봐도요. 응. 엄마가 보증해. 감사합니다. 엄마. 뭘. 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한 거야. 신부 입장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수진이 들어왔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진이는 정말 예뻤어요. 서기가 수진이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았어요. 둘이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했어요. 정말 끝났구나. 그 악몽 같던 시간들이. 지금은 민호와 정미가 교도소에 있어요.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듣고 싶지도 않고요. 사람들은 내가 용감했다고, 대단하다고 말해요. 하지만 나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아들을 지킨 것뿐이에요. 엄마니까. 그게 엄마가 하는 일이니까요. 요즘은 평화로워요. 서기와 수진이 일주일에 한 번씩 놀러 와요. 수진이는 나한테 엄마라고 불러요. 진심으로요. 어머니, 이거 드세요. 과일이요. 고맙다, 수진아. 어머니 건강 챙기셔야 해요. 알았어. 우리 며느리가 효녀네. 수진이가 수줍게 웃어요. 저녁을 먹고 나면 셋이서 거실에 앉아 TV를 봐요. 별거 아닌 일상이지만 이게 행복이더라고요. 가끔 서기가 물어요. 엄마. 그때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대응하셨어요? 글쎄,
나도 몰라.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거지.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 정말 됐어. 이제 그 얘기 그만하자. 과거는 과거야. 네. 엄마. 수진이가 내 손을 잡아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야. 그냥 엄마일 뿐이야.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어요. 노을이 참 예뻐요. 나는 이 평화로운 순간이 좋아요. 내 아들이 웃고, 며느리가 웃고, 나도 웃는 이 순간이요. 힘들었지만 이겨냈어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은주가 있었고, 서기가 있었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내가 있었으니까요. 사람들은 나이 들면 약해진다고 해요. 하지만 나는 알아요. 나이가 들어도 자식을 지키는 마음만큼은 절대 약해지지 않는다는 걸요. 어미는 자식을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해요. 그게 엄마니까요. 그리고 나는 우리 석이 엄마니까요.